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상급 자격증 실기를 맡은 김난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 수업 제가 방식을 통해서 실제 위그르다가 우리가 자격증을 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수업을 했고요. 또한 실견으로서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미용할 수 있게끔 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 포인트를 갖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즐겁겠죠. 그래서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 자, 보면 실기시험 준비 포인트 요약. 예. 많은 시간을 통해서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확실히 더 알고 짚어가면 되게 편하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수업을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시험 볼 때 랭클립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상급은 어디까지나 랭클립이에요. 한 가지의 클립의 형태로 다 해주는데 랭클립의 외형 이미지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미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냐면 수험자는 랭클립의 각 부위별 이미지 외형을 숙지한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도 숙지를 하지만 부분별 어떤 모양을 확실히 알고서 가야지만이 되겠죠. 왜냐하면 형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전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견종마다 또한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견종, 특히 그 아이들의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커트 방법을 논할 수 있지만 위그는 오로지 한 가지의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안에 쉽게 말하면 견체도 그렇고 웨이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랭클립이라고 하면 이 모양이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끊어야 될 건지를 갖다가 또한 커트를 하고 모양을 이 모양 이미지가 나한테 맞는지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숙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 숙지를 했으면 여러 반복을 통해야 되죠. 한 번을 갖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예, 그것도 안 되면 수십 번을 해더라도 이 이미지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형태를 알아야지만이 시험 장소 가서도 쉽게 하면 떨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제대로 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분별 하는 그런 방법에서 여러분들 전체 이미지를 빼고서 부분별 이미지를 어떻게 내가 숙지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자, 부위별 이미지 중에서 이제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왜 여러분들 먼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뒤에 부분부터 하지 않습니까? 머지를 클리핑을 해요. 그 다음 발라인 부분. 뒤에 발라인하고 앞에 발라인 가죠. 그리고 나서 가슴 부분 있죠. 이 부분 넥라인을 하면서 가슴 일직선하고 또한 자골 부분 일직선해요. 뒤편. 그죠? 그러면서 최고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럼 뒷다리 형태를 다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서지 않으면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뒷다리 사이의 간격입니다. 뒷다리의 폭은 쉽게 말하면 양쪽 대칭의 폭은 뒤에서 봐서 한 7cm 가량이 돼요. 보통 7cm 가량이 되는데 그 사이의 폭은 1에서 1.5cm 정도나 또한 2cm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2cm 정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앵글레이션의 표현. 여러분 앵글레이션이 뭔지 알겠죠? 뒷다리의 각도의 표현.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자골 끝선서부터 뒷다리에 예를 들어 호크 부분이 있어요. 호크 비절 부분이겠죠. 이 비절 부분에 이제 중간을 갖다가 요 앵글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큰 공을 형성하듯이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아이들 갖다 컷할 때도 푸들 같은 경우에 저런 이미지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호크와 발라인의 연결. 자, 발라인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호크, 여기에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갖다가 45도 정도 해면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위에 앵글레이션과 잘 맞춰진다고 하면은 옆선이 굉장히 이쁘겠죠. 그러면서 다리의 두께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뒤에서 봐서 뒷다리의 각 측면이 한 7cm 정도 된다고 하면 옆에서 봐서는 거의 한 9에서 9.5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미지를 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시면은 아마 이 사진들 있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거를 좀 연습하셨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어느 부위에 이미지를 해야 되냐면 앞부분이겠죠. 앞다리의 표현 부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부분. 앞가슴과 앞다리의 분리. 자, 털이 굉장히 길입니다.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짧게 축소해서 커트를 합니다. 커트를 할 때 앞다리 부분과 가슴이 나눠있지 않으면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슴 부분 보십시오. 가슴이 둥글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나서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리 부분이 앞부분이 그대로 일직선 떨어 있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에 나와 있는 간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가슴과 밑에 다리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딱 해서 분리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고, 또한 정면을 보더라도 정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 또한 정면을 보면 앞다리가 그대로 꼿꼿하게 내려가 있죠. 그런 이미지를 갖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둥근 앞가슴의 편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얘기해 드렸죠. 가슴 표현이 둥글게 나와 있지만 너무 옆에서 봐서 비대하게 나오면 안 되고 적당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의 형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어떻게 돼? 그걸 이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깨와 앞다리 두께. 자, 어깨 부분이 있어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측에 어깨, 귀 바로 여기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깨 부분에서 또한 뭐냐면 앞다리 있죠. 앞다리 두께. 이런 어깨 앞다리 두께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뒷다리를 정면에서 봤습니다. 뒷다리를 정면이 아니라 뒷다리는 후면에서 봤는데 뒷다리는 후면에서 보통 7cm 가량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앞다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다리도 거의 7cm 가량이 됩니다. 7cm 가량이 정면에서 보면 보면 두께가 정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역시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 한 1에서 한 1.5cm 정도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게끔 사이를 해주고 정면에서 본 두께는 한 7cm 가량이 되겠죠. 그럼 옆면에서 보면 두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옆면의 두께는. 옆면에서 보면 한 8.5에서 9cm 정도. 뒷다리보다는 조금 약간 가는 정도로 다 옆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과 어깨 라인의 표현. 그죠? 목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어깨 부분을 약간 A자 형태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생각해주고 앞다리 사이의 간격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한 1에서 1.5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주고 발라인과 앞다리의 연결. 즉 말하면 발라인 부분이 있어. 이 발라인 부분, 풋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풋라인과 어떻게 앞다리 사이의 연결을 이 부분을 자연스러운 이미지 있죠. 둥근 형태, 아치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옆면에서도 보셨지만 정면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정면에서 보셔도 역시 어떻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 있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외형적 앞모습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옆모습, 전체적인 옆모습이에요. 머리에 이제 두상이나 뭐 꼬리를 이제 빼고서 이런 옆모습의 형태거든요. 또한 사진을 보시면 옆모습도 있지만 위에 사선에서 밑으로 어떻게 돼 내려보는 이미지도 있죠. 이런 모습들 보세요. 허리의 라인이 보세요. 허리의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미지가 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뭐냐면 강아지도 이미지가 허리가 들어가 있듯이 위그로 우리가 커팅했을 때도 이 허리 라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팅 라인이라는 걸 선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앞다리 측면의 두께 역시 마찬가지
부분, 그죠? 앞다리 측면의 두께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죠? 한 8.5에서 한 9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럼 뒷다리 두께도 우리가 생각해 주겠죠. 뒷다리 두께 9에서 한 9.5cm. 옆에 측면의 두께, 요걸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언더라인의 높이. 언더라인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입니다. 배 밑에 부분. 늘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어요. 앞에 부분이 약간 내려가게끔, 그죠? 거기에 대한 각도가 어느 정도냐면 각도 부분이 한 20도가량이 약간 내려가게끔 가슴 쪽으로 내려가면서 휘어지게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언더라인은 웬만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털 말고 원단 있죠. 그 원단 바짝 위로 턱업 부분을 이렇게 붙이면서 턱업 부분을 바짝 붙이고 나서 그 부분을 뭐 앞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이쁜 모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뒷다리에 어떻게 형태라든가 앞다리의 그 형태가 제대로 잡힌다고 얘기했어요. 만약 밑으로 너무 처지면은 다리가 너무 짧아 보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통의 두께. 몸통의 두께는 우리가 보통 허리 라인선을 위에서 봐서 측정을 해서 한 12 정도 잡았습니다. 12cm.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파팅 라인을 끊을 때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 했으니까 그 앞에 몸통은 어때? 좀 더 약간 두께감이 있겠죠. 예,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허리 라인이 보면 약간 호리병 같은 그런 형태 있죠. 허리의 모양을 갖추되 너무 두껍지 않게 허리의 파팅 라인은 한 12cm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느 부위냐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생각해서 이쁘게 만들어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머리와 꼬리. 예, 또한 귀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크라운 부분은 저렇게 정면에서 보면 계란 형태의 모양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측면 부위, 측면에서 보면 한 20도 가량이 이렇게 딱 되죠. 20도 가량이 되면서 분리가 딱 돼야 되죠. 또한 옆면에서 보면은 앞 이마가 45도 각도로 다 이렇게 각도가 좀 있으면서 머리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크라운과 귀의 분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크라운과 귀의 부위를 갖다 정확히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 부분의 털을 기르다가 뭐냐면 착각해서 좀 길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또한 귀 부분의 털을 갖다가 커트를 하면서 머리로 착각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위를 넣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명확도를 해줘야 되겠죠. 네, 커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의 넓이와 높이.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넓이는 우리가 눈꼬리에서부터 귀 앞선상 있죠. 여기를 일직선을 하되 그 부분의 형태는 정면에서 보면 계란형을 하지만 그 시작점의 각도는 정면에서 벌써 약간 20도 가량 이렇게 20도 가량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높이는 여러분들 높이를 봐보세요. 이 높이의 측정. 자, 이 높이 정점인 높이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정점인 높이.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코 부분 있죠. 코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눈에서 좀 더 뒤에 부분 있어요. 눈에서 좀 뒤에 부분 여기 정도입니다. 그 넓이 길이가 이 길이랑 거의 같게끔 여러분들 표현해주면 거의 맞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목과 등 라인의 연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살짝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수리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되면서부터 자, 그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면서부터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슬슬 낮아지다가 기갑부로 이용하면서 기갑부에서 서서히 등선으로 일직선.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머리를 숙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괜히 높게 뒤에 후두부까지 높아서 너무 각으로 떨어지는 거 있도 안 되고 또한 머리를 너무 낮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크라운 부분을 낮게 해서 목 부분을 너무 어떻습니까? 커브 형태가 너무 낮아지든가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자연스러운 형태, 즉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꼬리의 넓이. 꼬리는 여러분은 전 시간에 몇 센치나 배웠나요? 거의 9에서 9.5cm라고 배웠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를 갖다 우리가 딱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의 넓이 사이즈나 뒷다리의 보통 이제 그 넓이의 사이즈, 옆면에서 본 사이즈에 거의 흡사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방으로 어느 시점에서 보든 간에 둥근 원형, 그래서 둥근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상태를 갖다 밑으로 빗어서 라운딩 해주고 우로 빗어서 라운딩 해주고 측면 부위를 어떤 사각도 만들고 팔각도 만들어서 라운딩 형태를 둥글게 만들어줬죠. 그런 부위를 갖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크기를 딱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해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등과 꼬리의 분리. 자, 이해하겠죠? 꼬리의 넓이가 있지만 등 부분의 분리가 확실히 돼줘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등에 대한 어떻게 돼? 꼬리와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자체가 분리가 확실히 돼줘야 되겠죠. 근데 등 부분을 너무 길게 커트를 하고 꼬리를 갖다가 끼우고 나서 너무 밑에 내렸을 때 분리가 안 되고 붙어있는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꼬리를 갖다가 꼬리 끝을 잡고서 꼬리 밑에 그 고무 밴딩 한 부분 있죠. 그걸 좀 더 올리라 했죠. 올리게 되면 꼬리가 위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커팅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의 길이 어디까지입니까? 기의 길이는 전체적인 라운딩 형태로 됩니다. 라운딩 형태로 커트를 해주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흉심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 기의 길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길게 돼 있죠. 길게 돼 있지만 그 길이가 어떻습니까? 가슴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서 맞췄죠. 이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이게 서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준비를 할 때 위글을 몇 번이고 커트를 했습니다. 커트를 하고 이 이미지가 완전히 서 있습니다. 자, 초벌도 하고 재벌도 하면서 이 이미지에 거의 근사치까지 여러분들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뭐냐면 시험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뭐 보름이라든가 20일 전에 앞두고 이제 시간제를 끊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시험 점수의 분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커트해서 커트하는 방법도 알고 모양을 만들었어요. 랭클립에 대한 이미지도 알고 열심히 해서 확실히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합시다. 한데 시험 점수에 대한 분배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자,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자, 4시간이 걸리든 5시간 걸려서 안 이쁜 미용은 없겠죠. 2시간 안에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초벌은 1시간 안에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미용은 초벌과 재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심사위원이 평가를 낼 때 1시간 안에 절대적으로 초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시간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벌을 암만 잘해도 열심히 해서 재벌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초벌에 대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합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초벌은 1시간 안에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초벌과 재벌을 나누어 점수를 체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습해야 된다. 초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초벌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여러분들이 맞춰서 1시간 안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재벌되는 시간은 들어오기가 좀 편해요. 왜냐? 이미 형태가 만들어진 부분을 재차 다듬어 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초벌이 안 들어오게 되면 재벌 측정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러한 부위를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 충분한 이제 그 이미지를 갖다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초벌 부분을 갖다가 1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나눠서 이게 시간 측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눠서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번에 초벌이 들어오고 재벌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보십시오. 랭클립의 초벌 부분이 있어요. 랭클립의 초벌. 자, 제한 시간은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림을 딱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자료에 보시면 7분이 있고 13분이 이렇게 있죠. 부위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예,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머지 클리핑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까지 해서 한 번에 들어오겠다 하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 나눠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이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1시간이고 정해진 순서를 준수하여 커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머즈 클리핑이죠. 머즈 클리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상처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실전에 나가서 자격증 시험을 볼 때 클리핑을 하면서 이게 스크래치 나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우리가 머즈 클리핑을 잘한다고 해도 실전에 나가서는 좀 약간 속도를 늦춰주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내가 머즈 클리핑을 어느 정도까지 이게 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그걸 갖다 시간 측정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클리핑 그 날선을 너무 얇지 않게 중간 정도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얇게 하면 되자마자 바로 해서 찢어질 수가 있죠. 찢어지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 탈락이겠죠. 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머지 클리핑, 그 다음에 발라인 부분, 네, 그 다음 넥라인 부분, 체장 최고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합해서 한 7분이나 늦어도 8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계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상 때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머지 클리핑의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 나지 않게, 그죠? 상처 나지 않게 하고, 또한 뭐냐면 턱 부분 있죠. 이 부분 머질이 끝나는 부분에서 한 2마디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에서 3.5c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발라인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뒤에 뒷발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왼쪽 뒷 발라인, 오른쪽 뒷 발라인, 또 뭡니까? 오른쪽 앞 발라인, 왼쪽 발라인, 즉 시계 반전 방향으로 돌면서 여러분들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넥라인, 넥라인은 뭐 순서 관계없이 넥라인을 해주는 이유는 이 부분을 가슴 만들 때보다 보편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앞부분을 만들 때 넥라인을 커트해줘야지만이 옆에 부분이고 이 어느 정도 측정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그래서 넥라인을 또한 해주는 거겠죠. 넥라인을 먼저 해주고, 실제적으로 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넥라인. 그 다음에 체장과 최고는, 체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갖다 커트를 해주는 데 있어서 그 길이는 머줄의 길이에 의해서 반 정도 될 수 있게끔 커트해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커트해 줬죠. 그 다음 뭐냐면 최고는 어디냐면 바로 어느 부분일까요? 이 부분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최고는 아니고 체장은 바로 여기. 가슴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자골 일직선을 해줬죠. 그 다음 최고는 이 부분. 등선 일직선을 해줬다는 거죠. 이와 같이 모습이 딱 해서 7분 안에 맞추면 이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파팅 라인, 다리 외측면, 안쪽, 비절, 앵글레이션, 발라인, 파팅 라인 이렇게 순서를 갖죠. 그래서 파팅 라인이라는 것은 바로 영태면 바로 옆에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옆에 부분을 갖다가 커트를 해줘요. 쉽게 위에서부터 보면 양쪽에 뭐냐면 위에서 허리 라인이 한 10이나 13cm 정도 될 수 있게끔 여러분 평소에 연습을 해주죠. 이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의 외측면. 다리 외측면은 뭐냐면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왼쪽부터 시작하고 오른쪽. 이렇게 순서를 가죠. 그 다음에 안쪽도 또한 왼쪽하고 안쪽하고 오른쪽 안쪽하고, 또한 위에 부분을 파줘서 이제 연결을 좀 해줬죠. 그 다음에 비절 부분. 비절은 자 이쪽 면입니다. 자, 이쪽에 비절 부분을 먼저 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앵글레이션 해줬죠. 앵글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 발라인. 발라인을 마치 뭐냐면 둥글게 원형을 가고서, 처음에 발라인은 형태가 일직선이지만은 요때 해주는 부분, 뒷다리가 거의 끝날 때 발라인은 거의 뭐냐면 둥근 형태로 잡으죠. 그 부분도 역시 왼쪽 가지고 오른쪽 해주고,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잡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가기 전에 이 측면 부분에서 뒤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파팅, 그런 파팅 라인 부분, 그 부분을 앞에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팅을 해주고 앞부분으로 이어졌겠죠. 네, 그래서 보면 그 자체가 이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 이제 앞에 부분, 이 부분도 역시 13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겠죠. 소요가 되는데 한번 잘 보시면 이해하겠지만, 앞에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우리가 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는 딱 이렇게 있으면
우리 시기한 모델 위그가 딱 있으면요. 오른쪽 편만, 오른쪽 편에서 견갑 상한 앞다리 앞이죠. 지금 말해서 뭐냐면 오른쪽에 견갑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상한 부분이 있어요. 앞다리 앞에. 그래서 커트가 해서 휘어지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오른쪽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바로 왼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왼쪽인데 그 왼쪽 현면이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반대편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이 사진의 각도겠네요. 자, 그래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견갑, 상한, 앞다리 앞에.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커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또 오른쪽 어깨, 다리 외측면이라는 것은 자, 견갑, 상한, 앞다리 앞에, 견갑, 상한, 앞다리 앞에 하면 다시 오른쪽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외측면을 해주는데 외측면이 어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리 일직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측면의 일직선. 그래서 오른쪽 어깨와 다리 외측면을 해준다. 그 다음 반대편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왼쪽이겠죠. 자, 왼쪽 이 부분이겠죠. 왼쪽에 지금 현재 보이는 자, 요 부위겠죠. 이 부위의 어깨 부분과 다리 외측면을 이제 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 안쪽을 하는데 역시 안쪽도 어떻습니까? 오른쪽 먼저 해주고 왼쪽 먼저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 먼저 안쪽 해주고 왼쪽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라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른쪽 먼저 해주고 왼쪽 먼저 해듯이 이처럼 시술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우리가 해준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시 이 부분도 13분 안에는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시간 배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시간을 갖다 정해놓지 않고서 그냥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초벌을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끊어야 될지를 자기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우시는 분들 보면 맨 먼저 똑같습니다. 이 수업과 마찬가지로 맨 먼저 이미지를 갖다 선정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처음부터 초벌도 하고 재벌도 이제 배웁니다. 직접 잘라보면서 모양을 만들어 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을 갖다 앞두고 나서는 얼마 정도 정서부터는 이제 시간을 끊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끊을 때 한꺼번에 초벌이라는 거 1시간 안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나눠서 부분별로 나눠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13분 안에 이 부분이 어떻게 앞에 부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 쭉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애우기 편하게 순서대로 쫙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냐면 이 부위겠죠. 자, 제한 시간 1시간, 정해진 순서를 준수하여 커트. 어느 부분입니까? 자, 측면. 예를 들어서 몸통입니다. 몸통. 예, 뒷다리 부분과 앞다리 부분을 어떻게 뺀 몸의 형태의 부분이 몸의 중간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왼쪽 몸통 측면. 왜 여기는 왼쪽이냐면 정면에서 우리가 시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시계 반장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강아지의 왼쪽, 즉 미의 왼쪽 측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왼쪽 몸통 측면을 해주고 몸통 측면이라면 자 요쪽 측면이겠죠. 예, 요쪽 측면입니다. 측면을 해주고 언더라인. 자, 언더라인을 해줘야 되겠죠. 해주고 나서 앞다리 뒤라는 건 자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 앞다리 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뒷다리 형태의 앞을 갖다 해주는 순서겠죠. 그 부분이 강아지의 방으로 왼쪽에 측면을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뭐냐면 자, 이 지금 사진은 약간 오른쪽 편을 갖다 지금 찍어 놓은 건데요. 이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다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 부분 또한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12분이라고 했으니까 나눠보세요. 한 6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반쪽씩 나눠 놓은 거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6분 뒤에 어디냐면은 어떻습니까? 오른쪽 몸통 측면을 가지죠. 이제 이 사진의 형태를 보십니다. 오른쪽 몸통의 측면. 그 다음에 뭐냐면 언더라인에서 배 부분 라인 있죠. 하고 뒷다리 앞. 왜 이제 앞다리 뒤가 뒷다리 앞이냐면 시술자의 뒷다리 앞이 가깝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부위는 측면 부위는 여러분들 순서가 약간 뒤바뀌어도 됩니다. 단 우리가 중요한 건
오른쪽 측면하고 왼쪽 측면하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뒷다리 앞을 하고 나서 앞다리 뒤를 이제 해준다. 이로서 해서 이게 옆에 부분, 즉 왼쪽과 오른쪽을 갖다 합산한 것이 바로 12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처럼 시간을 갖다 굉장히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연습을 할 때는 저도 여러분들 얼마 전에 2급 자격증을 받습니다. 3급 자격증을 작년에 보고 올해 2급 자격증을 받거든요. 근데 2급 자격증은 이제 이 시간 배정이 없어요. 다 이제 2시간 안에 완성이 돼야 된다 그건데 3급 자격증을 볼 때 실제 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연습하신 분들은 1시간 안에 거의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빠른 분들은 막 40분 안에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막 55분, 58분 막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시면 옆에 부분까지 몸통의 옆선까지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정의 순서를 준수하여 커트하는 부분은 뭐냐면 머리서부터 어디입니까? 바로 귀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진을 잠깐 이제 없는데요. 머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지난 위그 시간에 배워봤죠. 머리를 한 45도 각도 딱 해줍니다. 각도로 커트해주고 그다음 양쪽 측면을 해주죠. 측면을 약간 20도로 해주고 그다음에 귀 위에 부분을 이직선 해주고 귀 뒤쪽으로 다 이제 해주죠. 그리고 옆에서 봐서 어디냐면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옥시프 부분에서 시작해서 기갑부 부분까지 형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이 연결이 되게끔 해주고 그 다음 앞에 와서 크라운 부분을 둥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귀 부분을 양쪽을 뭐냐면 고무줄이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무줄을 가위를 끊으면 절대 안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분을 푸는 거죠. 풀고 나서 가위로 양쪽 어떻게 귀 부분을 어떻게 어느 위치까지입니까? 가슴의 위치까지 커트를 잘 해서 둥글게 라운딩을 해주게 되면 초벌이 끝나겠습니다. 초벌이 끝난과 동시에 항상 뭐냐면 시험 장소에서는 연습도 여러분들 평상시에 해주세요. 어떤 연습이냐면 손을 이렇게 드는 연습. 손을 들고 있으면 심사위원이 가서 네, 재벌 하십시오. 이렇게 아니면 재벌의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재벌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머리의 라인, 그 다음 목선, 그 다음 등선, 머리 크라운, 그 다음 귀 부분. 이 부분을 10분 안에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서인 깃털의 커트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자, 뭐냐면 끝에 실제적으로 연습은 갖다 하시는데 이걸 실전에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귀 부분을 까먹고 나서 잊어버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커트 연습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지만이 내가 당황했을 때 그 부분을 한다는 게 인식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나가서 해야지 하다 보면 꼭 반드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나서 바로 재벌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측정이 안 되거든요. 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눈이 맸었습니다. 네,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할 때도 귀 부분을 고무줄을 풀고 고무 밴딩을 풀고 나서 검정색 밴딩이죠. 풀고 나서 반드시 잘라줘야 되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은 1시간이지만 55분에서 58분 사이에 초벌이 끝나도록 연습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시간을 다 재보면 거의 55분에서 58분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58분은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55분 안에 웬만하면 들어오도록 연습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만이 현장에 가서도 쉽게 자격증 그 장소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점들을 이게 생각을 해주면서 해주게 되다 보면 완성된 초벌의 모습은 자, 어떠할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완성된 초벌의 모습. 자, 보시면은 보세요. 자, 머리 클리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쭉 하면서 45도 되죠? 하면서 쭉 하면서 연결돼서 어디입니까? 기갑부 쪽으로도 어떻게 목선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등선 일직선, 그 다음에 앵글레이션 그대로 내려가면서 커브를 트듯이 하면서 발 라인선으로 이어졌죠?
가슴 부분도 보면은 넥라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가슴이 둥글게 나오면서 나왔죠. 나오고 나서 그다음 다리가 일직선 떨어졌죠. 자, 그럼 그리고 나서 귀 부분 정확하게 가슴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의 위치에 맞춰서 커트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초벌이 평소에 끝나면 이 정도 모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초벌의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벌의 이미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초벌의 두께가 두껍고 커트되었다면 재벌의 커트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벌을 너무 짧지 않고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해야지만이 적당한 그 사이즈를 재야지만이 재벌 때 시간을 많이 벌 수 있고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재벌 부분을 갖다가 뭐냐면 커팅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초벌을 갖다 길게 잡아놓고 재벌에 너무 초벌이 길게 잡았으니까 재벌 시간대 이걸 좀 다시 커트해서 다시 이쁘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나서 평소에 초벌을 갖다 두껍게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시험 시간이 정말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게 낭패를 보겠죠. 여러분들 이 점을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시간을 체크해 가며 연습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다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최고까지 예를 들어서 7분이나 8분 정도 잡고 또한 뒷다리 이제 부분이 끝나는 게 뭐 13분 잡고 앞에 부분 끝나는 게 13분 잡고 중간에 이제 부분 있잖아요. 몸체 양쪽이 뭐 12분 잡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머리나 이런 이제 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는 것들이 한 10분 잡으면 그게 처음에 나눠서 하지만은 나누고 나서 능숙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로 스트레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 클림핑서부터 시작해서 귀 부분 끝나는 데까지 그대로 1시간 안에 제대로 도달되는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마 체계를 잡아서 하시면 여러분이 도달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끝나고 나서는 재벌을 반드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초벌에 대한 부분만 다뤘기 때문에 재벌을 연습 안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다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재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제한 시간이 1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왜 표시했냐면 재벌은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초벌을 1시간 안에 하게끔 하니까 재벌도 연습을 1시간 안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초벌이 실전에 가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볼 그 장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초벌을 갖다가 만일에 40분에 들어왔다. 그럼 재벌 시간을 1시간 20분이 버는 거예요. 초벌을 50분에 들어왔다. 재벌을 1시간 10분 정도 버는 겁니다. 그만큼 2시간 안에 모든 게 완벽하면 되는데 다만 초벌만큼은 1시간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파트별 시간을 분배하여 컷한다.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또한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클리핑하고 발라인하고 뭐 뒷부분하고 앞에 부분하고 중간하고 뭐 머리 부분부터 목 이래서 귀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재벌은 순서를 전혀 지키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제가 분배해서 나눈 거는 어떤 위치냐면은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털이 초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라서 커트해서 모양을 형태를 빨리 잡지만 재벌은 이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밑에 앞다리 앞에 부분을 갖다 자르고 나서 커트를 하고 나서 우에 머리를 커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슴을 커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에 있는 털이 그대로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면서 겹치겠죠. 그러다 보면 이쁜 그 라인선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에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우에 커트된 게 밑으로 털이 떨어지고 그 털이 떨어진 부분 같이 재벌을 할 때 같이 잘라지면 있는 털하고 같이 잘라지면 그 면이 이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을 구상해서 제가 순서를 약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머리와 목, 가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머리를 컷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 머리와 목, 가슴. 이런 부위.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목을 하고 그다음에 가슴 부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엉덩이, 등선, 옆구리. 또한 뒤에 보면 만약 엉덩이를 먼저 안 해도 돼요. 등선을 하면서 엉덩이를 해줘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옆구리 부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좀 지켜나가는 건 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다리, 뒷다리. 자, 앞에 부분 다리가 끝나고 또한 뒷다리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시간이 여기까지 시간이 여기 밑에 한번 잘 보십시오. 포인트 보면 꼬리 완성 후 다듬기 작업은 재벌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다듬기 작업은 들어갈 수 있도록 꼬리는 시험 종료 20분 전에 시작해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냐면 저 3번에 보면 앞다리 뒷다리까지가 다 끝나게 되면 그게 적어도 종료 전, 즉 1시간 40분 정도에 거기서 어느 정도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나머지 20분이나 15분을 남겨놓고 나서 이제 꼬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초벌에서 꼬리 안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재벌 때 이제 꼬리를 하는데 꼬리를 먼저 하고서 재벌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재벌이 다 끝나고 나면 몸통의 재벌이 다 끝나게 되면 꼬리를 끼우고 꼬리에 대한 부분을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꼬리털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해주고 미처 내가 또한 왼손이 잡아가면서 건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머리 위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평상시 때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전체적인 시저링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다듬기가 다 끝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모양이냐? 자, 이런 모양으로 바뀌겠죠. 자, 깔끔하죠, 여러분? 그죠? 자, 완성된 외형적인 모양입니다. 따라서 완성된 재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 상태의 모양 스타일로다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꼬리는 등과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자, 꼬리 부분 보십시오. 등과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구분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커트해줘야 되고요. 꼼꼼한 빗질을 통하여, 즉 잘 체크된 빗질을 통하여서 위그털이 안쪽에 숨어있지 않도록 체크하며 연습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험 감독관이 현장 가시면 안쪽까지 체크를 다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런 부분 있죠. 우리 다리 안쪽. 다리 안쪽도 해주고 등 부분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허벅지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털이 너무 삐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튀어나온 털들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연습을 할 때 재벌을 어떻게 돼? 그만큼의 열심히 또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벌만큼도 단 중요한 것도 재벌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이게 알아보도록 했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자기가 이제 기술력이 다 됐습니다. 기술력이 다 돼서 이제 며칠 3, 4일 뒤에는 난 분명히 나 이제 시험을 보면 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되는 과정에서 깜빡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자,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험 전에 준비돼야 할 사항. 자, 보십시오. 위그 상태 확인인데 털이 뭉친 곳이 없는지 빗질하여 확인한다. 자, 털이 뭉친 곳이 있으면 초벌 시간이 되게 늦습니다. 늦고 재벌 시간도 늦기 때문에 결국에는 털을 빗질을 잘 하신 분들보다 10분이나 15분 정도 더 늦게 완성이 돼요. 자, 이러면 곤란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전에 충분히 연습을 했다고 하면은 3일 전서부터 좋은 위그를 자기가 컨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위그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그를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위그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점이 찍혀 있다든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낼 때 그 봉제성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칼라 점을 찍어서 이렇게 재봉 트레이에서 이제 실을 이제 꿰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남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럼 3, 4일 전서부터 확인을 해가면서 털의 양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위그에 진짜 씌워봐야 돼요. 씌워보고 제대로 채워지는지 따라서 벨크로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좋은 자기한테 가장 맞는 위그의 털을 갖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이 털이 약간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털 길이가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짧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냐면 털 자체가 뭐냐면 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여러분들 인식하면서 같은 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털의 그런 그 부피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보면 인터넷에 이런 데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이런 걸 찾아보셔서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빠르겠죠. 그다음에 귀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해서 며칠 전서부터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자 보시면 자 위그 상태 확인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 풀고 나서 이제 전날이나 이제 이틀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검정 밴드가 귀 꼬리 발에 묶여져 있는지 확인한다. 자 꼬리 부분 있죠. 꼬리 부분 위치. 자 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꼬리줄 찾을 수 없을 때 이제 선택사항으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귀 부분 양쪽에 분명히 양갈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겠죠. 없으면 시험을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됩니다. 그다음에 발 부분에 역시 정확한 뭡니까? 밴드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전날까지도 확인하고 이거는 시험 장소 가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렇죠? 단 꼬리에 검정 밴드는 선택사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에 어디 번정 밴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꼬리 위치를 잘 찾을 수 없을 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검정 밴드로 1cm 정도 감아 놓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거는 선택사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험 전 준비사항.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복장인데 가운은 무늬와 상표가 없는 검정색만 허용한다. 그죠? 시험 보는 사람의 가운은 무조건 검정색입니다. 어떤 무늬가 있어도 안 되고 또한 전 시간에도 배웠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도 안 되겠죠. 또한 그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붙여 있어도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혀 없는 올 검은색이야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액세서리는 전부 금지한다. 액세서리. 자 우에서부터 볼까요? 자 머리를 어떻게 묶는 거기에 액세서리 있겠죠. 또한 귀걸이의 액세서리. 그죠?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자 목걸이 이런 액세서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손톱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손톱 뭡니까? 자 네일 아트라에서 막 있겠죠. 또한 손톱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색깔이 어떻게 돼? 우리 쉽게 말해 매니큐어를 칠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손목 시계 외에 이제 전자 시계는 좀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계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있죠. 팔찌나 뭐 또한 반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또한 발찌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도 보면은 오로지 검은색 끈만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검은색 끈, 모양이 없는 검은색 끈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머리에 묶고서 온전히 깔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거쳐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혹이나 이런 걸 놓치고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볼 때 평소에 이제 목걸이를 채우고 다녔어요. 이제 얇은 거였었거든요. 근데 시험 보는 전날에 풀어놔야지 했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시험 당일날까지 까먹고 0점 처리된 학생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하루나 이틀 전에 제거를 해주는 게 죄송합니다. 이걸 미리 어떻게 없애주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미리 몸에서 부착시킨 걸 다 빼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앞 뒤가 막혀 있는 신발만 허용한다. 자. 여러분들 흔한 이제 단화라든가 우리가 뭐 운동화라든가 이런 거 다 허용돼요. 그런데 특히 뭐냐면 이제 슬리퍼처럼 군형이 막 나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든가 이런 발가락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신발의 그런 뭐 재질이라든가 이런 뭐 형태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문신은 살색 밴드로 가리는 경우로 허용한다. 자, 문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문신 있으신 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십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색 밴드로 그걸 감아져 있어야죠. 감아져 있고 그게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전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어요. 액세서리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표식이기 때문에 혹이나 심사위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표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기간에서만 특정되기는 어떤 저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셔서 역시 문신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이 있다면 살색 어떻게 그런 쉽게 말하면 밴드로 어떻게 그걸 감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큰 것 같으면 판세 밴드를 간 것 또는 토시 검은색으로 해줘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역시 토시도 검은색. 그 점 잊으시면 안 돼요. 잊고서 그냥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역시 0점 처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냐면 도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모든 도구에 스티커 부착을 금지한다. 그죠? 바구니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위도 있을 것이고 거기 하면 겸자도 있을 것이고 브러쉬도 있을 것이고 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클리퍼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클리퍼 부분. 클리퍼 부분을 우리가 샀습니다. 샀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나오는 클리퍼가 있어요. 이거는 보고 나서 미리 다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티커 제거용 이제 뿌리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뿌리고 나서 잘 어디 헝겊으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입고서 그냥 가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가위 같은 경우에도 가위도 보면은 고무 링은 허용되는데 이 링 말고 이제 가죽끈으로 매져 있는 거 있어요. 이건 안 돼요. 그걸 제거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가위의 색깔은 아무 관계가 없겠죠. 또한 거기에 나만의 특징적인 뭐 별 표시, 내 이름을 새기냐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산 그 가위에 그대로 상표가 있는 그대로 가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끈이 맺어 있는 그런 것만 제거를 해주는 거겠죠. 네. 규격에 맞는 바구니만 허용한다. 네, 맞습니다. 규격에 맞는 바구니 있죠. 그럼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뭐 세로가 얼마 이런 있죠.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충분히 뭐냐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허용하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찾으면 돼요. 대신에 흰색이어야 되죠. 어떤 무늬나 패턴이 없는 흰색, 보통 이제 일반적인 바구니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검정색의 무늬가 없는 벨트형 가위집은 허용한다. 자, 벨트형 가위집이 있습니다. 벨트형 가위집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가위집은 끈은 뭐냐면 검정색이 아니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허리 벨트. 절대적으로 가위집도 그렇고 뭐냐면 벨트도 그렇고 검정색만 허용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또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분증 수험표인데 수험표를 모르고 전날에 충분히 다 뽑아놔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가셔서 난처하게 시험 전에 생각나서 0점짜리 덩어리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분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분증과 수험표 미지참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역시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잊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시험 당일입니다. 이제 시험 당일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입실 후에 자 시험 장소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구와 고무줄 상태를 점검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구와 고무줄 상태를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분의 고무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이걸 잊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예를 들어 준비를 하시다가 털을 풀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다가 모르고 고무줄 밴드가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들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유분의 고무줄 가지고 와서 그걸 매줘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구 점검 및 준비 후에 이구를 빗질합니다. 자, 모든 도구를 다 올려놓고 바구니에 다 놓고 나서 준비를 해놓고 나서 밑에다 놓겠죠. 그 다음에 브러쉬를 통해서 다시 재차 이구를 빗질을 해줘야 돼요. 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중요하기 때문에 털이 전부 다 하기 직전까지 털이 제대로 부풀려져 있어야지만이 커트 시간을 제대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부분은 또 중요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자 주요 관점 사례 같은 게 있어요. 클리퍼의 정품인지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관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죠. 이건 무조건 제거입니다. 여기에서 간점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벨크로가 잠겨 있지 않아 간점. 자, 아침까지 분명히 잠겨 있는데, 그죠?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흰색 실로 꿰매서 오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정색 머리끈을 사용하지 않아 감점. 자기는 검정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회색이에요. 이런 부분 사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요 실격 사례 또 한번 볼게요.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실격.
네, 역시 이것도 커요. 아침에 여러 가지 도구들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신분증을 미지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고, 전자기기 착용에 인한 실격. 예, 맞습니다. 핸드폰을 제대로 꺼놔야 되는데 꺼놓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실격이지만 뒤에 이제 짐칸, 예를 들어 짐을 넣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체가 이제 짐, 이제 뭐 가방이라든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넣어놓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꺼놓지 않은 거예요. 올리면은 이제 또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점수는 또 감점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실격인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을 때, 또한 이제 감점은 뒤에 넣는데 이제 핸드폰이 켜져 있을 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털 길이가 기준에 미달하여 실격. 예,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해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브러쉬를 안 해봤던 모근부터 아주 제대로 쭉쭉 뽑아가면서 털을 얻냐면 완전 손방망이 마냥 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조금에도 웨이브가 있으면 길이가 5mm 정도 짧을 수가 있어요. 왜? 7cm 이상이 돼야 되는데 7cm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빗질을 잘못하면, 코밍이나 브러싱을 잘못하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마 자격증 아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실제 강아지를 하는 미용으로서 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상급 애견 명사, 즉 상급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어떻게 우리가 취득하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미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배우고 여러분들과 또한 이 교육을 통해서 저도 좀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이 깨달았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집에서 반드시 전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애견 미용도 또한 우리 아이들 반드시 그걸 해주시고, 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꼭 취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